자, 대비 신청하겠습니다. 네, 대비 신청. 자, 대비 신청인데.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채권자 대비 신청이라는 게 있었죠? 채권자 대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구분 건물에서 대비 신청이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그렇게 있다. 자, 그리고, 자, 신탁 등기에서 대위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자, 믿고 맡긴다, 신탁, 이러죠. 자, 할머니. 자, 충남대.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믿고 맡기는 사람. 자, 위탁자, 신탁자.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제가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야 되죠. 주고받고. 그러니까 처음은 무슨 동이야? 방법. 공동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넘어왔다야. 넘어왔다. 누구 거? 수탁자 거. 그래서 이 신탁재산의 증, 감, 변동이 일어났어요. 이거죠. 그럼 누구 거니까? 수탁자 거니까 방법. 단독이죠. 됐습니다. 공동 틀렸잖아요. 자, 그래서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는 이제 수탁자 단독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안 한다고 얘가. 그러니까 수탁자 것이니까 얘가 단독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수탁자 이 녀석이 안 한다니까 등기 신청을 안 해버려. 신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뻘쭘해진 사람은 할머니지. 그래서 얘가 하지 않으면 그때는 위탁자 또는 그 장학금 받는 애들을 수익자라고 그래요. 자, 걔네들이 뭔 일 할 수 있다? 대신해서 이거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흐름으로 하나만 통으로 딱 묶어내면 처음에는 무슨 동인데? 공동인데 넘어가면 무슨 동? 단독이야. 해야 돼. 누가? 수탁자가. 근데 얘가 안 해. 그러면 뭔 일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 누가 대위를 할까요? 누가 대신할까요? 그랬더니 누가? 할머니, 위탁자 또는 장학금 받는 애들. 장학금 받는 애들 뭐라고 그래? 수익자가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끝난 거지. 할 수 있겠죠? 자, 건물이 멸실됐을 때 대위 신청 이랬는데 그냥 어거지로 암기하지 마시고 암기는 제가 시킵니다. 아, 이거야만 해주시면 돼. 자, 건물이 멸실됐는데 대위 신청이나 하면 자, 갑토지 왜 의리 건물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지상권, 이걸 지금 저기서 지상권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 을이 갑토지의 지상권을 가지고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건물은 을의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건물이 멸실이 됐다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가 됐다고요? 멸실. 이렇게 물건 멸실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봐봐. 내가 타인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정의의 칼날에서 멸실됐다고. 그럼 멘붕이지. 그잖아요. 어이없을 거잖아. 그러면 정신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러니까 정신 차릴 시간을 준다고 1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건 뭐가 됐더니 간에 시간이 약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약간 좀 둔해지기도 하지. 그러니까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정신 차리라고 몇 개월의 시간을 줘? 1개월. 기억하셔야 돼. 정신하고 1개월 시간을 준다. 그래서 1월 내에 멸실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소심한가 봐 저처럼. 그래가지고 1개월의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진정이 안 돼. 그래서 멸실 등기를 안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이 토지에 뭐가 없는데 건물이 없는데 등기부사로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짜증이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빨리 지워야 될 거 아니야? 안 하면 뭔 해서 대위에서 멸실 등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뭐가 지금 필요하다는 소리냐면 건물이 뭐가 됐어요? 멸실됐어요. 그러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몇 개월 준다? 1개월 해야 된다고. 그런데 안 하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뭔 일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 끝. 되겠죠? 자, 다시. 자, 토지 수용의 대위 신청.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토지 수용 오늘 배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공법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수용은 강제 수용이 있고 협의 수용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나눠지는데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토지 수용 이러잖아요. 강제 수용이에요. 강제로 뺏어오는 것. 협의 수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앞에 협의자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협의자는 말 없이 그냥 수용되면 무슨 수용이다? 강제 수용입니다. 강제 수용.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자,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사놨어요. 근데 이렇게. 자, 국가가 자, 도로를 건설한다고 여기다가 이 토지를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수용해버렸다니까. 그럼 얘가 등기 절차에 협력할 리가 없지, 이게. 그래서 아까 배웠지 않습니까? 강제로 뺏어온다니까. 그럼 얘가 등기소 갈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이전할 때 무슨 독이라고 그랬어?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독이야, 단독이야? 단독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국가 앞으로 지금 이전할 건데 이때 자 대장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등기소에 할 때 혼자 할 건데 자 대장에 봤더니 면적이 1000제곱미터야. 그러면 똑같이 어디에도 등기부에도 1000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실제 면적은 얼마냐면 900제곱미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1000제곱미터였는데 이게 가지고 사용하시다가 100제곱미터가 유실됐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이전 받아오는 양은 1000입니까? 900입니까? 900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지금 뭐가? 실제와 대장 등기부랑 부동산 표시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이게. 그러면 부동산의 표시가 안 맞으니 자 일단 부동산 표시를 얼마에서? 1000에서 900으로 바꿔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할 건데요. 아직은 수혜자가 얘잖아 얘. 그러면 얘가 수용당한 얘가 이거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절대로 안 하지. 그러면 단독으로 하고 하면서 플러스 그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토지 수혜자 값을 먼리해서 대위에서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요. 자 뭐가 있어요? 자 채권자 대위 시장 있고 구분금을 대위만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 설명해 드릴 거고 자 신탁 등기도 자, 이것만 다시 묶어볼까요? 자 신탁 처음에 줄 때는 공동이다. 넘어간 다음부터는 수탁자 단독이다. 근데 수탁자 하지 않아. 그러면 누가? 할머니, 위탁자, 자금 받는 애들, 수익자가 회의할 수 있다. 끝. 자, 건물이 몇일 됐어요? 멘붕이야. 정신 차려고 몇 개월의 시간을 줘요? 1개월. 뒤에 다 있습니다. 연상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자, 1개월 시간을 주었는데도 얘가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토지 수요자가 그 건물 소유자를 뭐 해서 대신해서 대위에서 멸실 등기할 수 있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다시요. 토지가 수용됐다.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걸 하려고 봤더니 부동산의 표시가 안 맞아. 사람의 표시가 안 맞아. 그러면 대신해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죠, 이제. 자, 채권자 대위 신청 이랬는데. 채권자 대위 신청. 자, 좀 전에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렸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만 돼요. 채무자에게 불리한 건 안 돼요. 응? 한 2분 전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자, 지문이 늘어나니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는데 가박을 하고 자 좀 전에 자 둘이 매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얘가 뭘 하지 않았어? 등기 안 해. 그리고 미등기 전매. 그래서 얘가 또 등기를 안 했어요. 이거죠. 그러면 병을 뭐라고 합니까? 얘가 채권자가 되고 얘는 채무자가 되고 이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자 봐봐 어떻게 되는 거지? 채권자가 얘가 주어 자 채무자를 먼리해서 대신해서 자 뭐해서 대위 대신해서 신청을 한다. 이거 오늘 또 나올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 지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등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갑에서 을로의 이등기죠. 요걸 대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유리하다 요 개념이 참 이전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채무자에게 권리를 무슨 득? 취득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대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자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리한 건 안 된다는 건 말소 이건 할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아무리 채권자이더라도. 갑건물의 갑과 을 사이에서 자 보세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을이. 이렇게 전세권.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자 보세요. 전세권이야. 그러면 무슨 금이 나와야 돼? 전세금이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전세금을 2억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다가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병에게 가서 1억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돈을 빌려주고 빌려간 행위를 뭐라고 그래? 소비대차. 자, 그래서 우리 병에 가서 1억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그냥 돈을 빌려줄 리가 없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담보. 그래서 그 안전장치 담보로 부동산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얘가 부동산이 없는 거야. 그러면 너는 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돼? 야, 내가 부동산은 없는데 2년 후에 내가 얘한테 2억 받을 게 있거든? 그래서 내가 2억 받으면 그중에서 내가 1억 나한테 갚을게. 그럼 안전장치 생긴 거잖아. 그래서 그걸 안전장치로 잡았어요. 담보, 저당권. 그래서 전세권에는 뭐가 있어요? 전세금이 있기 때문에 이 전세권 자체가 권리가 건물이 아니라 전세권 자체 저당권이 붙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돈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채권자가 되고 이 두 사람 관계에서는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아무리 얘가 채권자이더라도 채무자를 뭐 해서 대신해서 대위 해서 이 전세권을 말소시킬 수는 없다니까요. 이 전세권이 말소가 되려면 전세금 받아야 되잖아. 전세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얘만 아는 거지. 얘가 어떻게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아무리 채권자라고 해도 무조건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게 뭐 하는 것만 유리한 것, 즉 채무자에게 권리를 무슨 득? 취득 이런 것들만 가능하지 말소를 시킬 수도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게 이거란 소리잖아요. 그래서 중성적인 등기도 가능하다? 중성이 뭘까요? 이 어색한 분위기 또. 중성이 뭐냐니까, 중성?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아니니까 중성이겠지. 아수라백자? 아무튼. 자, 뭐야, 이게? 가등기. 가등기는, 봐보세요. 가등기를 했다는 말은 아직 취득도 아니죠. 근데 말수도 아니잖아. 그 중간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이러면 돼. 채무자에게 뭐 하는 것? 불리한 건 채권자가 대할 수 없다. 이렇게 됐고요. 채권자의 채권자도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채권자의 채권자가 가능하다? 어떻게? 한 번 더 가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채권자가 되고 얘가 채무자지. 그러면 채권자의 채권자지. 얘도 뭐니? 대위가 할 수 있다. 이렇게요. 다시. 그리고 채권 증서는 사문서이어도 무방하다. 이게 나중에 첨부 정보랑 묶여 있으니까 한 번만 들어놓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그러면 등기소에 지금 얘가 온다는 소리잖아요. 대신 신청하는 거니까.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은 병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너 당사자는 아닌 것 같은데 너 대리냐? 그럼 위임장 줘봐. 이럴 거 아니에요? 얘 대리는 아니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아니요, 저는 대리인이 아니라 얘의 채권자입니다. 라고. 구술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자신이 얘의 채권자이어서 대신 신청한다는 사실을 종이로 서면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면 돼? 계약서를 보여주면 되겠지. 이해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계약서라고 하는 녀석은 을과 병이 개인들이 쓴 문서잖아. 그래서 이게 공문서가 아니어도 개인들이 작성한 문서여도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채권자라는 사실만 증명을 했다면 얼마든지 대위 신청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결론. 채권자 대위 신청은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네.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 뭐예요? 그렇죠. 채무자에게 뭐 한 것? 불리한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것만 딱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여기가 이제 좀 어려울 텐데요. 자, 구분 건물에서 대위 신청. 자,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가 있냐면, 자, 288페이지인데, 288페이지. 자, 설명했던 것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건물의 멸실 등기. 자, 1번, 288. 건물 멸실의 경우에 있어서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동원의 몇 월이야? 1월.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정신 차릴 시간 몇 개월? 1개월 준다. 멸실 등기 해야 돼요. 자, 근데 하지 않아. 그러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먼리해서 대위에서 대신해서 그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했고. 그 양가로 4번에 보면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봐봅시다.
자, 일단 원리 원칙대로 설명할 테니까 그냥 그대로 들으시고 이게 딱 끝나면 제가 결론을 내려줄 테니까 그것만 기억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해봅시다. 자, 한동의 뭐에서? 한동의 구분 건물에서 이랬잖아요. 한동의 구분 건물에서 뭐? 일부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나머지 부분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까지 반드시 동시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있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아직? 자, 이럴 경우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뭐냐 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나중 되면 자동적으로 탁탁 입에서 튀어나오실 거예요. 해봅시다. 자, A, B, C, D. 자, E, 자, F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한동에 구분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동에 구분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책 보지 말고 저 보세요. 저 좀 봐달라고, 저 좀. 자, 책을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듣는다면 이건 100번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100번 읽어도 안 돼. 그러니까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하고 깨우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책을 읽으시면 돼. 봐보세요. 자, 여기 한동에 구분 건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파트야. 근데 101호, 102호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한동의 구분 건물에서 일부만, 얘들만 일부자들만 뭘 신청한다고 그랬나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면서요? 자, 신청 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디부터 알아내야 되냐면 일부자들이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면서요. 뭔가 여기서부터가 좀 이상하지. 왜 그러냐면 구분 건물이면 지금 아파트란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해보잖아요. 근데 얘들은 지금 무슨 등기한다고 그랬어? 보존 등기한다니까 뭔가 이상하지. 무슨 소리냐면 얘들이 보존 등기한다는 말은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업을 하실 때도 뭐 거래할 때 등기부를 떼어서 이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1번이 건설회사가 아니고 1번이 개인이잖아요. 그러면 100% 재건축이야 그냥 전부 다. 왜? 재건축은 자기 땅에 자기 아파트인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얘들이 보존 등기 하는 거지. 일단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일부자들이 봐보세요. 101호와 102호 얘네들이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보존 등기를 받아줄 것 같잖아. 얘들을 신청하면. 그리고 그 다음날 얘가 신청을 받아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전체가 지금 6개인데 일부자들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하면 이 등기 신청을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고. 그럼 왜 안 받아줄 거냐?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무슨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구분 건물이라면 등기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요. 자, 한동 건물에 표제부가 있고 이렇게 만들죠. 자, 플러스 각각의 무슨 부분마다 전유 부분마다 별도로 어떻게 만들죠? 어떻게 만들어야 돼? 전유 부분마다 무슨 부 만들고 표제부 만들고 101호의 소유자는 A 거다라고 뭐 만들고 갑구를 만들고 101호 소유자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을구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조가 지금 형태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정리했던 게 이런 소리 아니에요 지금? 자, 한동이면 무슨 채예요? 무슨 채? 전체. 그러면 전체는 전체다가 표시하라고 그랬어? 전체 표시해놓고 그리고 전유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유부는 내 거잖아 내 거. 그럼 내 거는 내 거에다 표시하라고. 그러면요 이 전체 봐보세요. 이 아파트 면적 중에서 A가 갖는 면적은 여기다 적겠지. 근데 문제가요 A가 갖는 면적이라고 하는 게 나오려면 이 면적을 여기다가 적으려면 무슨 채 면적을 알아야 돼. 전체 면적 중에서 A가 갖는 면적 이렇게 뽑아내야 되잖아. 전체 면적 중에서 B가 갖는 면적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면적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얘들만 이렇게 등기를 신청을 하면 등기소 등기하는 입장에선 전체 면적을 알 수가 없잖아. 전체 면적을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적을 수가 없으니 얘들만 보존등을 신청하면 안 받아준다니까요. 그럼 뭘 알아야 돼? 전체 면적. 그러니까 딱 넣어놓고 보면 일부자들만 보존등을 신청하면 아니 되고 나머지 부분 여기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의 면적을 알아야 전체 면적이 합산이 되고 그 중에서 A가 가는 면적, B가 가는 면적 이렇게 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자들만 보존등을 신청하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플러스 뭘 하라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보존등기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보존등기를 안 하려고 그래. 등기를 안 하려고 그래 지금. 근데 얘네들이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얘들은 보존등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보존등기 안 될 거잖아 이게. 그래서 얘들이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체 면적을 알아야 하니 나머지 부분에 뭐 부동산 표시 이게 면적이라고.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얘들이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무슨 채 면적을 알까? 전체 면적을 알겠지. 근데 나머지 사람들 C, D, E, F가 안 해버려. 안 한다고 면적이 얼마라는 등기증 안 해줘버려. 그러면 A와 B는 보존등기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면서. 그럼 어쩌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보존등기는 손댈 수가 없고 면적만 알면 되니까 나머지 부분 뭐 면적,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A와 B가 얘네들 먼지에서 대신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해 됐나요?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거 전체를 다 기억을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분 건물에서 대위 시장이 뜨잖아요. 다른 게 나올 리가 없어. 다른 게 나올 리가 없고 구분 건물에서 대위 시장이 딱 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죠? 뭐만 대위할 수 있어? 부동산 표시만 대위할 수 있어. 소유권 보존등기는 대위가 돼야 안 돼. 안 돼. 권리는 손댈 수가 없고 전체 면적만 알면 되니까요. 이 소리야 지금. 이해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정리할 거예요. 보세요. 자, 일반 건물이 있는데 구분 건물 신축 시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원리가 한 번만 들어보세요. 보세요. 여기 거의 이럴 수는 없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얘가 일반 건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축한 거예요. 이렇게. 이걸 신축 이렇게. 그런데 이걸 신축을 했는데 이건 구분 건물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가 하나의 건물 아닙니까? 근데 절반은 일반, 절반은 구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신축을 했으면 새롭게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무슨 등기 해야 되게? 보존 등기를 해야 될 건데 구분 건물로 보존 등기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 이렇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 일반 건물도 뭘로 바꿔라? 구분 건물로 바꿔라 이거예요. 어? 일반 건물을 뭘로? 구분 건물로 바꿔라 이 소리야. 근데 안에 그러면 뭔 일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 여기는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자 봐보세요. 이제 봐봐. 자 일반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 이랬지 않습니까? 자 다시.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구분 건물에서도 무슨 신청이 있다요? 대위 신청할 수 있는데 딱 박아놓고 자 뭐 만이냐? 부동산 표시만. 부동산 표시만. 알겠죠? 부동산 표시만 대위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권리는 손댈 수 없다고. 부동산 표시만 대위할 수 있다. 됐습니다. 이건 한 것 같은데 신탁도 끝났습니다. 이제. 자, 신탁 재산의 증가한 변동이 일어났어. 그러면 누가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수탁자가 해야 되지. 근데 수탁자가 안 해. 그러면 할머니, 위탁자, 장학금 받는 애들,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건물 멸실.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건물이 멸실된 후에 자 멘붕에 빠졌어.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 1월이 멸실은 해야 돼요. 근데 하지 않아 그러면 먼니 대위. 이제 쉽죠. 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수용됐어? 됐습니다. 방법은 무슨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야? 그런데 부동산 표시가 안 맞아요. 사람의 표시가 안 맞아요. 이렇게 아까 그 토지 소유자가 인천에 살고 계시면서 땅을 사놨다고. 근데 이사를 갔다니까 서울로 그 상태에서 수용됐다고. 그럼 주소가 안 맞죠? 그러면 주소가 안 맞는 게 뭐야? 등기 명의의 표시가 안 맞는 거지. 그 사람이 할 리가 없잖아 이게. 그러면 먼리에서 대위. 복잡하게 가지 말고 토지 수용이 떴다. 토지 수용이 떴다.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하고 플러스 안 맞는 게 있으면 어떻게 대신 바꿔버린다. 이렇게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됐을까요? 됐습니다. 모두 돼. 상속등기도 모두 다 대위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자, 마무리를 좀 해보죠.
자, 신청은 두 가지다. 직접 방문, 출석해서 할 수 있고 어떻게? 인터넷으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아무런 말 없이 신청 그러면 무슨 신청이다? 방문 신청이다. 자, 출석. 자, 이건 누가 해도 되고 당사자가 직접 해도 되고 이거죠. 자, 방법은 어떻게? 공동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어떻게? 단독 신청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단독 두 가지 불러보세요. 무슨성 확보, 진정성 확보, 무슨 결? 판결이. 자, 그리고 누가 없으면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당사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등기해도 되고요. 누구를 보낼 수도 있고요.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다고 그랬어. 됐습니다. 대리인은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리가 나왔어. 그러면 자, 우리 이거 찾아갔던 딸. 자, 고딩. 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리는 행위 능력자이면 요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드론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판단 능력은 있어야 되지.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 다시 대리권의 전속 시기는 등기 완료 시까지죠. 예란이 신청할 때만 몇 층이야? 뛰어내릴 이렇게. 자, 처음 등기 신청할 때만 위임장을 딱 가지고 오면 된다고.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됐습니다. 근데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을 했어. 하러 왔다니까요. 그러면 등기가 너 집에 가! 이래야 되잖아. 근데 각하하지 않냐고 등기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도 사실관계 따져봤더니 매매한 사실이 있어. 그러면 사실관계 맞으면 등기를 뭘로 한다? 유효로 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대위 신청. 대위 신청. 자, 채권자가 대신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할 수 있지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뭐? 채무자가 뭐 하는 것? 불리한 것. 불리한 게 뭐예요? 채무자 권리를 말소시키는 거 대할 수 없다. 이러면 되겠지. 됐습니다. 다시 구분 건물에서도 대위 신청이 있는데요. 이거지. 있는데요. 자, 뭐만 대위야. 부동산. 시험 문제는 뻔하다니까. 부동산 표시만 대위지.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대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자, 신탁 등기에서 대위가 있나요? 좋습니다. 이건 항상 해야 되니까. 처음은 공동, 넘어가면 수탁자 산도 수탁자가 해야 돼. 근데 안 한다니까. 그럼 뻘쭘해지는 할머니, 위탁자, 신탁자, 장학금 받는 애들, 수익자가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이 멸실, 몇 월래? 1월래. 자, 그런데 안에 토지세가 대위. 자, 토지수용 방금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거예요, 원리가. 다시. 자, 네 번째. 네 번째. 자, 또 신청인데, 당사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요. 대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 전혀 상관이 없는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 그러니까, 당사자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고, 대신도 아니고, 포괄 승계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걸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야, 이게.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286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포괄 승계랑 등기 신청 이렇게 찾으셨나요? 자, 거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빈약해서 제가 판서로 보충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 세 가지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비교하는 문제가 자, 뭐예요? 상속 등기와 포괄 승계인 상속인에 대한 등기. 요거. 자, 그리고 자, 유증에 대한 등기 요 세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뜬다. 해볼게요. 처음부터. 자, 상속 등기부터. 자, 가변한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 돌아가셨다. 그럼 뭐가 계시대? 상속이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 그러면 여기서 자, 그냥 의무자 권리자로만 잡아보면 여기가 받아가겠죠? 등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등기가 이렇게 갑에서 글로 넘어가니까 갑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등기 의무자라 하고 받아간 사람을 등기 권리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는 상태. 그래서 상속등기는 누가 없으면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무슨 독이라고 그랬어요? 단독. 그래서 상속등기는 단독으로 합니다. 이건데 하나씩 붙여보면 자, 왜 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이유로 자, 무슨 등기 해간다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가십니다. 이거지. 됐나요? 이걸 줄여서 상속 등기라고 부르신다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방법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상속 등기라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단독입니다. 단독이야? 그러면 상속 등기는 원인이 뭐예요? 원인. 잠깐만. 원인이라고 하는 말이 좀 힘들면 이유라고 하시면 돼. 이유라고. 그러면 자, 상속 등기를 하는 이유잖아요. 얘가 지금 상속 등기를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지. 그러면 원인은 뭐예요? 상속이 이유입니다. 이해됐죠? 자, 하나 더. 지금 상속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잖아.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요게 한 세트입니다. 잠깐만요. 자, 갑하고라고 둘이 이렇게 매매를 해요. 자, 매매를. 그러면 갑을 뭐라고 그래요? 등기. 얘가 의무자고 얘가 등기. 권리자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등기관 입장에서는 갑의 생각이 궁금할까요? 을의 생각이 궁금할까요? 누구 생각이 궁금할까? 당연히 얘 생각이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갑이 지금 등기소에 와서 자, 얘한테 을 앞으로 무슨 전 해달라고? 이전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등기관은 뭐라고 그래야 돼? 진짜? 이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진짜 너 진짜 넘겨줄 거야? 이렇게 그걸 진정성 확보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 진짜 넘겨줄 거야? 그러면 갑이 네 이렇게 구술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등기 의무자한테 있는 게 뭐냐면 등기필 정보라니까요. 뭐라고요? 등기필 정보고 옛날 분들은 등기필증이라고 하실 거야 아마. 등기필증 그리고 등기권리증 이렇게 불렀다니까 신sek종이 적혀 있는 거. 무슨 소리냐면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 건물이 갑의 건물이란 증이라고 이게. 이 건물이 갑의 건물이란 증이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등기필정보, 필증, 등기권리증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등기소 등기관은 너 진짜 넘겨줄 거야? 네. 구술로 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누가 등기 의무자가 뭘 가지고 와? 등기필 정보 필증을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전하겠다는 진정성 확보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있는 등기라면 구술로 물어보기 싫으니까 뭘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돼?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오세요. 야. 근데 여기는 지금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필증이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누가 있으면? 의무자가 있으면 필증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끝났는데. 자, 상속등기 하는 방법은 무슨 덕이다? 단독이가 되는 거고, 상속등기 원인은 뭐예요? 상속입니다. 상속이 되고, 등기필 정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첨부해야 된다? 틀렸지? 이렇게 추가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포괄승계란 등기 방법.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 매매를 하세요. 자, 여기죠, 지금. 제가 판서로 하고 PPT로 쫙 정리해 드릴게요. 자, 둘이 병과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자, 대금을 다 지급을 했다. 잔금까지. 그냥 등기만 받아오시면 되잖아. 그래서, 야, 등기소 가자라고. 근데 일어섰는데 돌아가셨다니까요. 돌아가시면 뭐가 개시가 돼? 이거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얘가 상속이 되는 거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포괄 승인. 같은 말로 자꾸 푸셔야 됩니다. 근데 자,
자, 봐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 노란색 분필은 소유권이야. 소유권. 자, 그리고 빨간색 분필은 이거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지를 보시면 되는데, 병이 지금 대금을 다 지급한 상태고 등기만 받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셨다 지금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법 규정에 의해서 돌아가시자마자 상속이 개시가 돼요. 그 말의 뜻은 자동적으로 얘 거라고. 자동적으로 상속인 거라니까요. 근데 이미 병이 지금 매매를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로 해볼까 그냥? 아들은 맛은 봤어요? 맛은 봤잖아 지금. 그런데 얘가 가질 수가 없고 요렇게 줘야 되잖아. 그러면 맛만 보고 뺏긴 애가 있지. 자,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누가 손해본 거야? 아들이지 아들 맛만 봤는데. 그래서 등기부자가 있다니까. 이렇게요. 손해보는 사람이 이런 원리로 가지고 오셔야 돼. 자, 다시요. 그러면 답이 딱 나왔네. 등기 의무자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방법이 뭐가 될까요? 동이 되더라 이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자, 다시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 등기가 하나 남았는데 자, 지금 등기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한껏 묶어서 다 정리하니까 보세요. 자, 그냥 들으셔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속인이 겁나 효자인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5호 예제라 5호 통제라 이를 어째? 아버지의 흔적을 남겨야지. 그래서 아버지의 흔적을 남긴다는 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에서 내 앞으로 넘어오면 무슨 등기가 되는 겁니까? 상속 등기가 되시는 거지. 이런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냐고. 왜요? 이미 병원 매매를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얘한테 줘야 되잖아. 근데 스스로 내면서 상속 등기하고 다시 또 무슨 등기를 해줘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 이런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슨 등기하지 않고 상속 등기하지 않고 생략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 무슨 등기 생략? 상속 등기 생략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무슨 등기를 생략해버리고 상속 등기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등기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이 원리를 좀 보세요. 소유권은 시간차 순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맛을 본 애가 있어 상속인.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있다. 이렇게 연상하셔야 돼. 그래서 포괄승인의 등기, 상속인의 등기는 공동신청일에 누가 있으니까? 등기 의무자가 있으니까 와우 등기 의무자가 있대요. 그러면 자동이지. 등기 의무자가 있대요. 자동이 뭐야? 등기 필 정보를 가지고 오세요. 이 말이야.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자, 순서를 좀 보세요. 순서를. 자,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까지 묶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데 계약서의 양식은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 이랬단 말이에요. 자, 매도인과 매수인을 이랬어요. 자, 그리고 오셔가지고 무슨 서를 꺼내? 자, 신청서를 꺼내.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고? 등기. 의무자가 되고 여기는 등기. 권리자가 되고 자, 그대로 값 뿌리도록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와서 이렇게 신청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그 말. 그러면 신청서에 누구랑 의무자 표시랑 계약서의 매도인 표시가 일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도 일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등기관은 등기 기록을 열어요. 등기 기록. 그러면 만약에 지금 등기 의무자가 갑이라면 등기 기록에도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 후에 등기 기록에 이렇게 기록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등기 명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기억나셔? 좀 전에 아내 이름이 뭐였어요? 아내 이름은 가등기 명의라고 그랬지. 가등기 되어 있다고 기록된 사람, 그러니까 가등기 명의인. 지금 가등기가 아니니까 그냥 가짜만 빼고 등기 명의인 이 소리입니다. 자, 허를 찔렸죠. 안 물어볼 줄 알았는데 또 물어보지. 또 물어볼 거야 끝날 때쯤 돼가지고. 자, 봐보세요. 자, 그러면 결국은 누구랑 맞아야 돼?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기록에 등기 명인이 일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신청서에 등기무자가 A로 돼 있다? 그러면 이 말인 즉, 이 뜻은 누구 건데? 갑 건데 A가 팔아버립니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신청서의 의무자 표시와 등기기록의 등기명의 표시에 불일치가 일어났다. 그러면 야, 등기 안 되라고 각하를 한다니까요. 집에 가! 이 소리야.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자, 저기 넘어왔어요. 이제 포괄 승계하는 등기의 핵심이 뭐냐, 포인트가. 그랬더니 지금 똑같이 가보면 봅시다. 자, 신청서의 의무자가 누구야, 여기? 의무자가 누구니? 의무자가. 신청서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아들이지, 아들. 맘만 보고 뺏기네. 누굽니까? 을이지. 근데 등기 기록에는 누구 돼 있어? 갑. 이거죠? 일치, 불일치. 불일치지. 그러니까 포괄 승계하는 등기는 신청서의 의무자 표시와 등기 명인의 표시에 뭐가 일어나도 불일치가 일어나도록 뭐 하지 않는다. 각하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지. 왜 지금 불일치가 일어났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때문에 불일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은 신청서의 의무자 표시와 등기기록의 명인 표시가 불일치가 있다는 말은 엉뚱한 애가 파는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각하 너 집에 가? 안 돼. 이게 원칙인데 포괄승계라는 등에서는 불일치가 있더라도 뭐 하지 않는다요? 각하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거라니까. 어디 있어? 286페이지 그 그림 밑에 동그라미 3번. 그림 밑에 동그라미 3번. 자, 읽어볼게요. 자, 286페이지 3번. 포괄승계에 인한 등기는 신청정보의 등기 의무자 표시가 신청정보라고 있나요? 오늘 제가 이거 다 정리해 드릴 건데 앞으로 정보라는 말이 보이면 서로 바꿉니다. 뭐라고? 서예요. 서. 뭐라고? 그러면 신청 정보를 딱 정보 위에다가 서 적으면 되겠죠? 뭐? 신청서에 누구 표시?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랬네? 그러면 등기 기록이니까 등기 명인이겠지. 일치하지 않더라도 뭐 하지 않는다요? 각하하지 않는다. 각할 수 없다. 이렇게. 됐을까요? 네.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여기 지금 여기 검단에 와서 수업을 한다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거기 분위기 어때?라고 저한테 물어봐. 거기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분위기 끝내줘 이랬어요. 잘 들으셔. 분위기는 끝내준다 그랬어요. 잘 들어봐. 뭐라고? 분위기는 끝내줘. 분위기는 정말 좋다. 그렇죠? 뭐도 좋아야 되는데 실력도 좋아야 돼. 알겠죠? 자, 한번 듣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설명을 막 했더니 알겠어요. 남편이 누군지 알겠어요. 아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막 알겠대. 그리고 나서 문제 틀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으면 무조건 문제 맞춰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온다를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라고. 됐습니다. 이거 정리 마지막으로 해볼까 다시? 포괄승계라는 등기, 상속이라는 등기는 단독이야 공동이야? 공동이에요. 됐습니다. 등기 의무자가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 맘만 보고 뺏기네. 누구라고 그랬어? 상속인. 그 의무자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뭘 줘야 돼? 등기 필정보 가지고 오셔야 된다. 자, 그러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포괄승계라는 등기는 등기 원인이 봐봐요. 등기 원인 이유가 원인이 자, 얘가 등기를 받아간 이유가 상속입니까? 매매입니까? 매매지. 그러니까 포괄승계라는 상속의 등기는 등기 원인은 뭐가 되고 매매야. 상속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뭐고? 상속이고. 이렇게 막 뒤집어 낸다니까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유증인데, 유증은 특정 유증이 있고, 자, 포괄 유증이 있는데, 이건 아주 간단해. 그래서 유증이라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공동이다 이러면 돼. 뭐라고요? 공동이다. 일단 이거 결론부터 내려봅시다. 자, 시작. 유증 공동 해봐요. 시작. 유증 공동. 못을 박아. 유증 공동. 순서의 유증이 뭔데요? 자, 유언을 통해서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유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무런 말씀 없이 돌아가시잖아요. 상속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법정 상속분에서 나눠 갖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식들에게 아니라 누군가에 또 줄 수도 있잖아, 그냥.
유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재벌 회장이 있다 해볼까? 그분이 말년에 이제 곧 돌아가실 일본 직전인데 유튜브를 봤어. 근데 우연히 공시법에 내가 나온 거야. 근데 뭐 재밌거든. 기특하다. 열심히 강의하는 것 같아. 내가 죽으면 자 공시법 강의는 이승현 선생한테 이건물 하나 주어라. 야. 땡큐죠. 자, 이게 유증이라니까.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받아가는 사람을 저를 뭐라고 그래? 받는 사람을 자가 되겠지. 제가 받는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 자 유언 집행자란 말이 나올 텐데요. 유언 집행자가 있다면 수증자와 유언 집행자가 공동이 될 거고, 자 유언 집행자가 없다면 손해보는 애는 상속인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왜요? 상속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갖는 거잖아. 됐습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지. 맛도 못 보고 뺏긴 사람이지. 등기 의무자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공동. 자, 공동이란 말은 누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등기 의무자가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야 한다? 등기 필정보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만 딱 잡아내면 되겠네. 유언 집행자만. 여러분들 그 가끔 영화나 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유족들이 딱 앉아있고 어떻게 변호사들이 가방 하나 딱 들고 와서 뭐라고 그래? 지금부터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유언 집행자. 되셨나? 근데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안 쳐. 그러면 누가 없어? 유언. 집행자가 없지. 그럼 누구한테 달라가면 돼? 상속인한테 저는 달라가면 된다. 이거예요. 자, 일단 설명 다 했는데 이 세 개를 구분하셔야 돼. 다시 해봅시다. 자, 상속 등기는 방법이 뭐야? 단독이고 이유는 뭐? 원인은 상속이고 의무자가 있어 없어? 돌아가시고 안 계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도 필요 없다. 이러면 되고 상속인의 등기, 포괄승계인의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있죠. 맛만 보고 뺏기네. 자, 의무자가 있어. 필정보 가지고 오셔야 돼. 공동이야. 그럼 포괄승계라는 등기는 등기 원인이 상속입니까? 매매입니까? 매매야. 이걸 다 바꿔낸다는 거예요. 다시. 자, 뭔증? 유증이라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공동이다. 그냥 유증 공동. 유증 공동. 이러고 다니자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시작? 유증 공동. 유증 공동. 공동 유증. 유증 공동.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거 미친 것 같은데. 이러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문제 맞추면 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봐봅시다. 자, 특정 유증은 공동 신청에 의하나 포괄 유증은 단독 신청에 의한다. OX. X. 방법이 잘못됐잖아. 다 이런 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이 원증이 보이면 유증이라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무슨 동? 공동이자 의무자 있어 없어? 있으니까 공동이지. 이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의무자가 있다. 그럼 뭐 가지고 오시면 돼? 필 정보를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네네. 자, PPT로 정리합시다. 자, 포괄승계라는 등기 볼까요? 자, 무슨 신청하라고요? 무슨 신청? 공동이? 자, 누가 있어? 의무자가 있다 했습니다. 자, 등기 필정보 가지고 와야 돼요? 네, 가지고 오셔야 돼. 자, 등기 원인 증서 이랬는데 포괄승계라는 등기 신청은 이유가 뭐예요? 매매지. 그러면 매매한 종이. 그죠? 그러면 계약서를 가지고 오실 건데 그 계약서는 아버지가 피상속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좀 전에 그림에서 병하고 생전에 작성한 거죠. 그거 가지고 오시면 된다. 이러시면 되겠고. 자, 누구랑 누구가 안 맞아?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아들이야, 상속인이. 자, 명의는 누구야? 아버지야. 그러면 의무자와 명의는 안 맞지. 그죠? 원칙은 각하해야 되는데, 포괄승계라는 등기 시청 경우는 각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요하죠. 이렇게 정리를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대위 신청 쭉쭉쭉쭉쭉. 자, 이렇게 해서 자, 법조문만 볼까요? 법조문. 자, 하나씩 해봅시다. 천천히. 자, 대위 신청한 법조문들이 있을 건데 확인만 해볼게요. 법 28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 사항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 제공하고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자, 배웠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피대위자의 성명, 주소, 찍찍찍, 주민등록번호 없으면 부산 등록번호 이거 적어야 되고 신청인이 뭐? 대위자라는 뜻.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대위자의 성명, 주소 이전. 그러면 여기에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말이. 주민등록번호는 안 나온다니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이 구조였죠. 구조가. 그럼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채권자가 되고 얘가 채무자예요. 자,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한다면서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대신 대위 신청일 텐데 신청은 얘가 하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께 기록되는 거예요? 얘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위를 받는다가 P야. 앞에 P자가 붙으면 이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수동태. P자가 붙으면 받는 거라고. 그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말 듣죠. P가 붙으면 받는 거라니까 수동태. 청구인, 피청구인, 고소인, 피고소 이런 말을 쓰거든요. P자가 붙으면 뭐라고? 받는 거라고 받는 거. 그러면 고소인 그러면 고소하는 사람이고 피고소인 그러면 그 고소를 받는 사람이라고. 되겠습니다. 제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에 제가 청구인, 국가가 그 청구를 받잖아. 피청구인. 직장 생활을 해보면 직장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받는 거잖아. 그래서 피 받는다. 피용이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대위 신청하는 거잖아요. 이걸 받는 게 얘잖아, 이게. 그래서 얘를 받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 누가 되는 겁니까? 얘지, 얘. 그러면 얘는 어떻게 사람을 표시할 때는 뭘 적으라고 그랬어요?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하지요. 왜 필요하냐면 어떤 사람은 한 사람으로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가지고는 특정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게. 동명이인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 안 돼. 그러면 뭐 가지고 하라는 소리입니까? 주민번호 가지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의뢰 주민번호는 적어야 돼요. 근데 얘가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주민번호가 필요가 없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내고 싶을까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위자와 피대위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하여야 된다. OX. X가 되는 거지.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적으면 된다고. 이해가 되셨습니다? 계속 나올 거야, 이 말이. 자, 다시요. 자, 구분 건물에서 대위 신청이 있었나요? 대위. 자,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어디?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을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체 면적을 알아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 표시에 관한 등기까지 동시에 신청해라. 자, 안 하면 뭔지에서 대위에서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래야 되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다시. 자, 구분 건물, 일반 건물, 그러니까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붙여서 거의 없어, 이건죠. 자, 접속하여 구분 건물을 신축했대. 그러면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절반은 일반 건물, 절반은 구분 건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반 건물을 뭘로? 구분 건물로 바꾸는 등기까지 동시에 신청하라. 법조문이야, 지금. 그리고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대위하여 뭐에 관한 것?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렇게 봤다면 시험 문제는 뻔한 거지. 그러니까 구분 건물에서 대위 신청 그러면 뭐만 대위야? 표시만 대위야. 보존 등기는 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조문들. 자, 건물 몇시 대위시죠? 법조문이야, 법조문. 왜 지금 이걸 살펴보고 있냐면 법조문대로 나올 거거든요. 법조문대로. 자, 그러면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정신 차릴 시간 몇 개월? 1개월 이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야.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먼리에서 대위해서 할 수 있다. 그 소유권의 등기면 1월 이내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려면 그 건물 대제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뭐하여?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3번. 이 법조문도 참 오지랖이지. 봐봐요.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분 건물로서 그 건물에 속하는 한동 건물 전부가 멸실됐대. 어머나. 아파트인데 한동이 멸실됐다니까? 완전 헐 멘붕이지. 그러면 멸실됐으면 무슨 등기 하라고 그랬어요?
멸실 등기를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뭐하여? 대위하여 하나도 없으니까 전체에 대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하는 이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걸 누가 하고 있냐 지금? 아파트가 멸실됐는데 지진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야 되지. 근데 괜찮아 가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일명 무슨 차원? 4차원이라고 4차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자, 아이고만 하고 있겠지. 자, 그리고 포괄승계는 등기 신청했잖아요, 우리. 자, 정리. 자, 법조문 보셔.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 그랬어요. 아까 좀 전에 보면 이미 아버지가 매매는 했지. 그러니까 매매를 한 후에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어머나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어머나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법조문 보니까 뭔가 하나 더 붙었죠. 우리가 공부한 건 잠깐 봐봐요. 우리가 공부한 건 이거였지 이게 매매. 그죠? 근데 이쪽에서 돌아가신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상속인. 그래서 얘가 이렇게 주면 된다 했습니다. 근데 꼭 이분만 돌아가시는 법이 있어? 여기서 돌아갈 수도 있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등기하기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받아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매매는 아버지가 했지만 무슨 등기 생략하고 상속 등기 생략하고 다이렉트로 등기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자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의무자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 소린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양쪽이 이렇게요. 연상해 놓으셔.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쪽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쪽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자 경우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말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어쨌든 공동신청이다.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는데 이건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등기 신청 의무는 빼겠습니다. 이거 빼고 나중에 자 그리고 자 등기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자 전체 다 해드렸고 자 289페이지에 가보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있죠. 자 전체가 있는데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절차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면 이거 다 끝날 거고요. 지금 예정된 시간이 그 원장님하고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얘기를 원장님 말씀했죠. 저한테 해주시던데 2월 말까지 해서 진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언제까지? 2월 말까지 해서 등기법하고 지역법까지 끝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오늘 포함해서 5번이거든요. 그래서 지적법은 많이 해봤자 4시간씩 한다고 치면은 8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한테 지금 지역법을 아예 한 번도 안 배웠으니까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냐면 지금 11월, 12월 등기법, 공시법 자체를 저한테 처음 들어보잖아요. 수업 자체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거 소통? 이게 이렇게 이 작업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 과정이 좀 필요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지금 3번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좀 수업할 만해, 제가 지금.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제가 탄력이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는 제가 알아서 맞출 테니까 2월 25일까지 한다는 거 알고 거기에 맞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89페이지 신청 정보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